반갑습니다. 마르입니다. 바로 가시죠.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누가 이겼고 졌는가, 잘하고 못했는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디스전을 쭉 봐왔던 저의 감상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이 새끼는 저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몇 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뒷북치냐고요? 그거 하지 마 이씨. 2016년까지 디플로우는 대표적으로 힙합씬의 미디어 개입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래퍼였죠. 인터뷰 등에서 많은 언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 앨범의 수록곡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디플로우와 힙합 말이야. 나랑 지금 이 비트 말이야. 내 말투 내 팔뚝에 타투 내 작품 내 크루 모두 전부 매드 클라운 산이 배치기 Brand new outside gigs 니들 무대와 노래 네 회사와 맺은 거래 교회 니들의 모든 전부. 이러한 태도는 디플로우뿐만 아니라 그가 수장으로 있는 크루인 비스메이저 전체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당시 많은 리스너들과 동료 후배 래퍼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2016년 2월 디플로우와 넉살 그리고 덤밀스는 뜬금없이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2017년 디플로우는 고등 래퍼의 심사위원으로 출연, 넉살은 쇼미식스의 참가자로 출연하면서 그들이 이전부터 줄곧 비판해왔었던 미디어와 매체의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아했지만 그래도 디플로우와 비스메이저에게 드디어 그 위상을 알아줄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 정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했지만 그들을 좋아했던 모든 리스너와 힙합 팬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면 말리기 광역 디스를 시작할 일은 없었겠죠. 2017년 11월 9일 더 말릭은 쇼미에 참여했던 몇몇 래퍼들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디스를 하며 본격적인 디스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나 일단 족밥 서축은 빼두고 얘기하자 게임 프리스타일 빼고 능력 없는 용의 꼬리 딸리니까 고딩들 대장 놀이하며 뱀순들 뱀 대가리 택했네 B타입은 거리에 실을 써놓고 팔아넘겼지 CJ 엔터테인 그걸 당신과 함께 불 위에 구웠어 번개탄이 됐지 클래식 도축됐어 식탁 위에 한 젓가락이야 헤비 베이스는 웃지 말라고 소리치던 거보다 웃겼던 건 여전히 카메라는 니들을 등쳐먹어 5년이나 봐놓고 다시 BY가 되길 원하면 랩 말고 주기도문 붙어 적어 백백히 브랜뉴 같은 뒤구린 회사랑 쎄쎄쎄 하고 내정된 게임 플랜의 희생자들은 만 몇천 명 정도 되겠네 그게 자랑이라고 SNS에 해시태그에 그냥 아프리카 BJ였고 네 일이나 제대로 하든가 내 형은 개코간의 철구 가사 절구 쳐울던 주엄만이 네 진심 잘 알겠으니까 다음 시즌 또 하길 그리고 BMC는 씨발 언더그라운드인 척 그만해 한솥밥 먹던 거 다 올라오겠다 누가 내 편이냐고 물어보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10일 수장 디플로우가 직접 맞상대에 나섭니다. 밥을 먹은 기억 없네 우리가 다른 사이 똘배간을 가끔 끼워넣은 게 유대감 가진 이유라면 미안 난 네 본명도 몰라 눈 풀려있는 셀피 또 첫 타투는 내 꼴라 어설픈 슬랭 때문에 미국 공항서 빠꾸 먹고 곧바로 마케팅하는 건 진정한 언더그라운드를 입에 담아 난 그 동요에 좀 영리하게 네 정을 나눠 내가 이 시간을 내건 언더그라운드 방식의 예우 철이 든다면 너랑 사이는 맘도 있지 매우 Come away 양측을 향한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먼저 더 말리기의 디스를 한 의도는 지금껏 미디어와 매체를 비판하고 비난했는데 왜 스스로 싸운 행보를 부정한 것인가? 결국에는 팬들과 후배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TV에 출연할 기회만을 노린 것이냐는 뜻과 함께 특히 비스메이저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매우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랩 실력은 물론이고
디스의 명분도 합당했죠. 하지만 딥블루의 맛디스 곡에서는 특유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랩을 보여줬지만 정작 덤말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기에 저를 포함한 몇몇 리스너들은 아쉬움을 표했죠. 하지만 제대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당일 밤 11시경에 덤말릭은 2차 디스곡을 추가로 공개하는데 이전 곡에서 여러 명을 디스했던 것과 달리 딥블루 한 명을 매우 집중적으로 그것도 그의 모든 디스를 반박했다는 점에서 저에게 상당한 흥미를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딥블루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이 11일 새벽에 2차 맛디스 곡이 공개가 됩니다. 그 안에서 더 희부심이 있는 사람을 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Yo, 자칭 언더그라운드 동의어는 넌 프리티 나와서 연예인들 심사하느라 마이크를 잡았어. 하나 물어보자 만세야. 그러면 아마도 언더그라운드를 통째로 팔아먹은 건 너인 걸 아냐. 결국엔 대답도 못하고 험담만 넣어버저 저런 정신병이 걸린 건 너거 같은 빡대가리 때문에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는 게 자존심만 존나게 세네. 다 윗가고 리알이고 너 얘긴 아니야. 일기토 옆에서 목소리만 큰 애가 바로 니야.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어. 팔아먹은 건 팩트. 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먹은 건데. 난 책 다 읽었으니까 넌 듣는 법부터 배워. 야! 뭘 대답해 그냥 랩으로 패고 널 다리 매달게 그 다리 향하고 넌 절대 악몽을 못 깨나겠지. 내 앞에서 날 담아요 왜 괜한데 기운을 빼. I don't care 족같은 계절 like mega fan. 너랑 노는 게 좋아 좀 친해지는 기분. 역시나 딥블루의 클래스는 여전했지만 1차 맛디스곡과 마찬가지로 곡에서 마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난 널 때릴 테니까 얌전히 쳐맞아라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죠. 양측의 디스곡 모두 매우 훌륭했지만 딥블루가 디스에 반박을 하지 않은 것에 개인적인 아쉬움만 조금 남았습니다. 이대로 디스전이 더 이어지려나 싶었는데 덤말릭의 개인사가 시원하게 자폭해버리면서 이대로 종결이 되나 싶었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17년 12월 덤말릭에게 바톤을 이어받은 후발주자가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나타납니다. Cypher. Just this on the microphone and the beat 2 2 2 2. Hey, somebody should have told me it would be like this, be like this. Yeah. Look, 매일 나는 스튜디오에서 음악하지. 이건 내가 원했던 삶 desperately. 근데 얘네 그냥 drop by. 그게 나쁘단 거 아냐. 근데 섹스 어필은 안 되고 힙합은 대세니. 돈은 벌고 싶어? 노선 바꾼 뱀새끼들. 인정만 해도 지나쳤던 게 JDC. 근데 언더라곤 안 뱉는데 even 허클베리 피 누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 메시가 그의 롤마로 되는데 혼자만 모르겠지만 근데 메시 형 이기려면 참 멀었네. 다음 생에 가는 그의 초심 돈 아닌 사랑이었을 테니까. 결국 자기가 처음에 욕했던 사람 됐네. 겉보고 사람 됐네라는 사람들 때문에 정당화됐네. 근데 뿌린 씨가 열매가 된 게 더 말리긴데 모른 척했네. 언제부터 I'm a businessman 하면 장땡이었어. 나 혼란스럽고 그건 닮았지 팔로 형. 당신은 사랑이 없고 내 리스펙도 없어. 내 생각이고 강이어서 밝히진 않 빛처럼. Somebody should have told me it would be like this. 다들 대신 죽어줄 것처럼 썼지. lyrics 믿지 말길. 죽어줄 형제는 없고 있지. 입김 정치 죽여주는 bitch와 snitch.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건 일린이 형밖에 없고 그게 러브라는 거고 못 느껴본 녀석까지 계속 족발지. 차라리 덤말릭처럼 죽어 혼자 그럼 be like this. 해당 사이퍼의 가사를 살펴보면 덤말릭 언급, 딥블루 곡가사 인용 등 그를 겨냥한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지만 정작 딥블루는 덤말릭과의 디스전과 달리 방송 활동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18년 3월 저스디스는 결국 그의 멱살을 잡아끄는 초강수를 선택합니다. 쏠려 토를 뱉고 있어. 토일렛 토 쏠리네. 너네들은 그냥 피가 쏠리네. 왜냐면 살만 쪘거든 돼지 새끼. 이게 누군지 알겠지. MC 앞에 B 붙은 사이에 있는 D&D. 중간은 가식쟁이 넉살 그리고 왼쪽엔 랩 전능하던 밀스. 그리고 한 명 랩 퇴물 fucking deep flow. 너는 내가 랩하는 알파고라면 너는 살파고. 무슨 뜻이냐면 멈춰.
살에 파묻힌 고추라고 그게 바로 너야. 근데 나를 기만했다가 너는 웃긴 말로 마무리될 줄 알았겠지만 긴장 좀 하는 게 좋아. 긴장해. 들었던 내가 람을 꺼내 칼을 갈아왔네. 그래서 너네들은 watch this. J.D.S on the mic J.U.S. T.H.I.S I'm the motherfucking best. Who's the motherfucking king? I'm the illest, sickest motherfucker. 상당히 강력한 인신공격을 넣으면서 디플로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넉살과 덤밀스까지 싸잡아 디스를 했죠. 결국 디플로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의 노련미를 선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네 대표곡은 그 씹새끼야 맞아. 그 유명한 곡 그 씹새끼야 맞아. 그 씹새끼가 21세기의 한계 맞아. 너 씹새끼야 맞아. 너 씹새끼가 맞아. 네 앨범보다 나한테는 돌베티가 맞아. 나 팔로 형이 잠궈버린 게 누군지 알아. 네 주변 형들 너 때문에 피곤한 거 맞아. 그냥 씹새끼가 아니야 너는 쥐새끼가 맞아. 또 이미 써놨겠지 뭐 그 프리스타일처럼 열 몇 번째 촬영했던 그 사이퍼처럼 뒤에서 비밀로 해달라 부탁했다면서 나 내가 미리 컨펌했어 니 족박 같던 연설. 스스로 쥐덫을 놓는 쥐새끼 승인. 가족들 좋아하지 백수가 취직했으니 또 열일하게 내 화가 난 자가당 착랩. 결국 정당한 상대 아닌 적당한 타겟. 랩 전능한 공연 매진 랩 전능한 fucking sick. 랩 전능한 돈 벌어 랩 전능한 respect 받아. 랩 전능한 공연 매진 랩 전능한 fucking sick. 랩 전능한 돈 벌어 랩 전능한 respect 받아. 랩 전능한 공연 매진 랩 전능한 fucking sick. Sicker than you motherfucking justice 촌스러운 새끼. 인스타 언플 변명 중딩 일진 쫌생 새끼. 무슨 일진 대체 어디 학교 나왔길래 거기로 갈걸. 그때 네 귀싸대기를 쳐갈겼을 텐데. 서른도 넘어서 내가 널 랩들여 엘리가 쓰는 말 믿지마. 이건 랩 전능아. 근데 왜 작업하자 할수 내 옆에 끼지마. 친구 욕하고 난 팀을 욕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족같은 게 족같은 거지 뭐하러 여자까지 가서 쓴가 대체 뭐가 불편해. 나는 스트레이트 존나 쭉. 너는 역시나 디플로우는 디플로우다는 느낌의 정석적이고 노련한 실력을 느꼈고 덤밀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진짜 그냥 덤밀스답게 만들었다는 느낌이지만 이상하게 자꾸 흥얼거리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보여준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디플로우는 이전과 같이 저스디스가 제기한 질문의 답보다는 그냥 묶어놓고 우한마로 내리찍는 느낌이었지만 내 말은 무기지만 때론 지뢰가 돼 터져. 근데 변명을 바라지 마 그냥 침을 뱉고 꺼져. 저는 이 구절 하나로 그의 모든 입장을 대변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어 저스디스는 4월 4일 국내 디스전의 대표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9분 12초의 맞디스곡을 발표하죠. 아직도 안 터졌어 지뢰. 진흙탕 싸움 마케팅 할 거였음 사이퍼에서 진작 인신공격 시작했어. 근데 난 당신만 이해하라며 뱉었었네. 왜냐 믿었었네. 학생 때 벨벳 바나나 소분 빅딜의 디플로우. 그는 여론과 상관없이 잘못을 인정할 거라고. 근데 그 여론 올라쳤지 bitch fuck so fuck it. 나 몸마 비스 몸마 flow sick. 네 면상만 봐도 난 전체적으로 디플로우를 향한 분노와 실망 그리고 내상의 악플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9분이라는 시간에 걸쳐 쉴 새 없이 뱉으며 확실히 실력으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덤말릭부터 이어진 디스전이 장기화되면서 디스전의 본질인 누가 더 랩을 잘했는가라는 싸움 실력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뜻의 죄인을 가리는 재판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죠. 단적인 예시로 저스디스의 곡이 공개된 이후 곧바로 넉살의 맞디스 곡이 공개됩니다. 불쌍한 승희 씹새끼야. 이런 걸로 돈 벌 생각 이슈될 생각 말고 정신을 차려.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왜 꾀를 부려 이 병신아. 포장지연도 화신 VMC 디스 싱글 다 계산한 사실 너무 예짓을 내도 괜찮아. 9분짜리 네 변명곡 들으면서 빠는 애들도 꺼져. 난 내 앨범 하느라 바빠. I'm done. 확실히 스킬적인 면에서 화려하고 날카롭지만 그러한 평가보단 디스의 논점을 잘못 짚었다는 스킬보단 주제에 관한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이대로 더 길어진다면 정말로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음악을 그만둬야지만 끝나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 지난 후 4월 15일에 디플로우는 한 곡의 피처링에서 마침내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리랑 친구 먹게 격세지감 어린 꼰대들 되려고 요가 장내시경 아득 꼬인 그 속이 보여다 빈칼집으로 우리 건드리려 노력하는 씹새끼에게 배로 맛보여준 모욕감 다 내가 쌓은 탑다 내가 쌓은 똥 그걸 다 무너뜨리던 두 발로 밟던 결국 내 목 치워도 내가 치우는 거지 빗자루 줘봐 조명을 받을 땐 귀찮은 척 뒷자리로 가 스파일라스 내 팀원들에게 전부 돌리고 난 더 먼 거리에 각도기를 재고 홀린원 내 15년 전처럼 불린 스물의 문턱 앞에 제 그런 마음껏 하지 말란 거 전부 다 해 Smoke a lot, yeah. Drink a lot, yeah. 넌 내가 하지 말랬던 짓들 전부 다 해당 곡에서 디플로우는 결국 내 잘못과 업보를 모두 인정하고 그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에 저스티스도 추가적인 언질 없이 두 거물의 싸움은 끝나는가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터져버립니다. 2020년 이후 저스티스와 덧말리기, 디플로우와 마찬가지로 노선을 바꾼 것이죠. 쇼미 무대 피처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프로듀서로 나온다는 기사를 본 저는 멍 때리고 있다가 중대장한테 혼났었습니다. 이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암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비록 방송 자체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디플로우와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쇼미나인 출연을 시작으로 점점 의문점을 키우는 행보가 늘어가는데 아니 근데 말 진짜 뭐지 싶은 곡도 하나 내고 유튜브 예능과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하며 거의 도플갱어를 보는 느낌으로 디플로우와 동일한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비스메이저가 아니었죠. 파라솔의 편에 화정의 평화기 들어버리던 배열새끼 평생 새를 보면 내는데 또 우리 욕하는 가사 날 써내려가 봐라 그래 평생 거의 다 왔어 약속한 그 18년 5월에 비스메이저에 입단한 QM은 저스티스의 행보를 날카롭게 디스했지만 그는 돈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저 짤막하게 언급하며 회피했습니다. 정면으로 응수했던 디플로우와 다르게 말이죠. 1km 밖에서도 들릴 만큼 소리가 랩것보다 센 내 무기는 스토리 누가 안 서는 너의 동화줄은 저스티스 네가 나만큼 히트친다면 경기 잡았기 그 전에 먼저 키워 몸지 그림 나와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좋은 이는 변했어 이 영마법만큼 더 들을 때까지 변해도 근데 란이랑 나 같은 경우면 안 따지고 11년째 의리로 난 공짜로 피처링 이 부분 또한 디플로우가 지적하면서 저스티스를 점점 압박해가나 싶었습니다. 앞에 팔짱 끼고 못된 미수 왜 체급을 따져 난징하자 이건 컴피티션 의외로 겁쟁이 쇼게임엔 없는 법까지 있어 이건 better rhyme 저 외눈박이들의 댓글 장전하 씹창나지 오래 몽땅 내가 돌려놔 일 벌려놔 내 바로 매번 폭탄 갖고 일론 머스크 공사장에서 살포 찍던 크루가 10년차 꽤나 힘노타스 고장 네가 친구 일로 타이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쇼미11에서 저스티스와 QM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덤말릭과 QM은 참가자, 저스티스는 프로듀서로 대중들의 관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힙합 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만남은 쇼미11 최고의 빅매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연히 디스 배틀에서 QM과 덤말릭이 붙었고 비록 결과로는 패배했을지언정 QM은 덤말릭과 저스티스에게 완벽한 한방을 먹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욕해놓고서 따라 돈을 벌고 싶어 이 노선 방금 비록 저스티스와 직접적으로 붙지 않았지만 적어도 QM 개인이 저스티스와 덤말릭에게 갖고 있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 보였죠. 그러나 디플로우와 저스티스 이 둘 사이의 화해는 이젠 그들의 개인사로 넘어가면서 디스전은 완전한 종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고2 시절 함께 시작했던 친구에게 반쯤 농담으로 만약 저스디스가 변한다면 힙합씬 전체가 변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티격태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진짜 변한 모습을 보며 느낀 건 결국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스디스 이전에도 결국 변절을 선택한 래퍼들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팔로알토와 레디 그리고 AOMG의 사이먼 도미닉이 있었죠. 특히나 디플로우와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팔로알토의 언급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회사 일하고 있어 초심 몇 개는 잃었어 살아보니 몇 개가 틀렸어 식구들 위해 몇 개를 지웠어 그게 배신이면 내 CD 부셔버려 늘 사랑보다 미움이 빨라 모두에게 각자의 기준이 달라 다 내 마음 알아줄 순 없지 뭐 그래서 미친듯이 욕을 먹는 거 하지만 지난 시간 내가 겪은 걸 마치 않은 것처럼 자꾸 떠들면 나도 열이 받지 이제 멀리만 지서 바라보기에 멀리 갔지 다구리 쳤다니 난 좋게 풀려 했어 굳이 레이블의 수장이라는 자리가 아니어도 한 집단의 리더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개인의 신념보단 집단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죠. 팔로알토와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쇼미 출연은 결국 더 많은 노래를 만들고 팔아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22년 4월 20일 하이라이트 레코즈는 창립 기념일에 맞춰 해체 소식을 알리며 그동안 재정적으로 많은 한계를 느껴 결국 해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도 비스메이저는 해체 수순을 밟는 대신 레이블에서 크루 체제로 변경하며 겨우 명맥을 잇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디플로우가 방송 출연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하이라이트 레코즈와 마찬가지로 재정난에 비스메이저를 해체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이라이트 레코즈보다 미디어와 매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던 디플로우였기에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여전히 디플로우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저 또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지만 오히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스스로의 신념을 내려놓은 디플로우에게 저만큼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스디스와 덤말릭 또한 디플로우 못지않게 쇼미와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변한 디플로우를 보며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한바탕 디스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화나는 심정 또한 저는 이해가 가고 디플로우와 마찬가지로 변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덤말릭은 단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쇼미11에 출연의 4위라는 성적을 거뒀고 저스디스 또한 호불호가 많이 갈릴지언정 랩 하나로만 고집하던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시도를 하면서 방송 매체와 미디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저스디스의 1집 그리고 디플로우의 디스곡에서 보여준 랩과 변절을 인정한 이후의 노래를 들어보면 비관과 염세가 가득 찬 날카로운 랩이 아닌 자아성찰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내용을 국내 최고의 랩 스킬로 들어볼 수 있죠. 변했다는 것 자체의 반감을 덜어내고 본다면 최고의 랩 실력과 점차 늘어가는 인지도로 현재 저스디스는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는 최적의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스디스는 이미 스스로 몇몇 곡에서 변절을 인정하는 가사를 썼지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디플로우가 저스디스와 디스전을 할 당시 그의 디스를 정면으로 응수한 것과 다르게 큐의 디스는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제대로 된 심경을 표현한 곡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다른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결국 내가 변절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굳이 불리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인가 싶지만 진짜 이유는 아마 저스디스만이 알고 있겠죠. 이제 와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발매될 정규 2집에서 그의 제대로 된 생각과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아주 좋은 기회로 디플로우와 QM을 실제로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걸 듣지 못했지만 그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은 이뤄낸 업적과 우상화에 감춰져 있었을 뿐 우리와 똑같은 안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디플로우도 QM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와 세상에게 한 약속을 깰 수 있던 거고 비난받을 용기를 감수했지만 결국 날선 비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본인의 신념과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은 마땅히 칭찬과 경의를 아끼지 않을 일이지만 한번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대단한 일인 거죠. 이번 디스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변하는 것, 포기하는 것, 타협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닌 그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포기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최악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관점에서 저스디스와 디플로우는 자신의 레이블과 크루 동료를 위해 또는 스스로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 신념을 포기하고 타협한 것이야말로 누군가는 실망하고 비난할지언정 저만큼은 절대 이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뱀도 쥐도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날선 비난에 상처받으면서도 변화를 선택하는 우리와 똑같은 안명의 평범한 사람이었죠.